나는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욕심내지 말라고 키웠습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했죠. 힘들어도 같이 버텨야 한다고 가르쳤고 손이 작아도 나누는 법을 먼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얘들은 서로 의좋게 잘 지낼 거야. 하지만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아버지 유산 문제로 언니랑 지금 5년째 소송 중이에요. 형이 아버지 통장을 몰래 뺐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믿기지 않죠. 설마 가족이 그럴 리가. 우린 안 그래. 우리 애들은 착해. 그런데 말입니다. 가족이니까 싸웁니다. 남보다 더 아픈 말로 더 깊게 상처 줍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상속 문제로 갈라선 가족은 10가구 중 3가구나 됩니다. 게다가 그중 대부분이 유산이 많지 않은 경우였다는 걸 아시나요? 수십억대 자산가들 얘기가 아니라 집 한 채, 통장 하나. 우리 이웃 이야기,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섭섭함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형만 챙겼어. 간병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동생한테 집을 주셨어? 그건 원래 나 주기로 한 거잖아.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다 알아서 해놨을 거야. 유언장이 없더라도 형제끼리 어떻게든 정하겠지. 하지만 정작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 침묵이 오해가 되고 오해는 갈등으로 바뀌고 그 갈등은 결국 가족을 남보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형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어. 그 말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진짜로 남겨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지 않게 만드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정리를 미루다 보면 결국 내 자식이 내가 남긴 것 때문에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속 준비 그리고 가족이 절대 싸우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돈 많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나는 자식들한테 한 번도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애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에 맞는 기대를 했고 막내는 서툴렀지만 나름대로 애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얘들은 내가 죽고 나서도 싸우지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웃으며 참았던 것들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터집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섭섭함이 결국 돈이라는 형태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건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은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나만 불러서 비상금 통장을 줬어. 그건 너만 간병한 게 아니라 나도 했어. 처음엔 대화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대화는 의심이 되고 의심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단절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말하지 않아요. 그건 불효 같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침묵이 서로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큰아들은 말합니다. 나는 간병을 5년 동안 했는데 왜 막내가 집을 받는 거지? 막내는 말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날 덜 사랑하는 걸 느꼈어. 지금이라도 그 보상을 받아야 해. 형제는 그 순간 자식이 아니라 상속의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확인, 내가 희생한 시간에 대한 인정, 그 모든 게 돈이라는 도구로 말해지는 순간입니다. 둘째, 제도의 문제도 큽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장이 없는 경우 모든 자식에게 똑같이 나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1.511 이런 비율이 되죠. 하지만 이 똑같은 나눔이 현실에서는 가장 큰 불공평을 낳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집 한 채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시세는 3억 원이에요. 자식이 셋이라면 각자 1억 원씩 가져가야겠죠? 그런데요. 막상 나누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집을 가져가고 누가 돈으로 보상받느냐? 그리고 그 집이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죠? 한 명은 들어가 살겠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그 집을 팔자고 말합니다. 이 갈등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셋째, 문화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멀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얘기하자. 그런 말들이 오히려 아무 준비도 못하게 만들고 결국 갑작스러운 죽음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죠. 또한 가족끼리는 알아서 하겠지라는 믿음도 문제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싸웁니다. 남이면 참고 끝낼 일을 형제끼리는 끝없이 파고듭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생전에 어떤 얘기를 누구에게 했는지 다 다르게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그건 내 거라고 하셨어. 무슨 소리야? 그건 나한테 주신다고 했어. 이게 바로 유언장 없이 남긴 말들이 가장 무서운 증오의 씨앗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랑이 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 준비하는 게 가장 큰 효도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갈등과 오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한 3가지 준비만으로도 자식들이 싸우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거창한 유산 설계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배우는 복잡한 상속 전략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유언장을 쓰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유언장이야. 그건 재벌이나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유언장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쓰는 게 맞습니다. 더군다나 유언장이 있어야 법적으로도 그 뜻이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얘한테 주겠다고 말했어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언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식들끼리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되 날짜를 적고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하고 끝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자필 유언장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강제력이 더 강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혹시 쓰고 싶으신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영상 하단에 유언장 샘플 양식을 올려뒀습니다. 그대로 베껴 적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 꺼내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먼저 유산 이야기를 꺼내면 얘들이 엄마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라고 할까봐. 맞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그 말하지 못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형만 챙겼다. 그런 오해가 남는 것보다 조금 어색하더라도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너희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재산은 많지 않지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남겼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식들은 느낍니다. 아, 우리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생각했구나. 아버지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걸 원하셨구나. 그 단 한마디가 형제끼리 다툴 이유를 줄여줍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요즘은 상속 유언, 증여와 관련해서 무료 상담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청이나 구청의 노인행정상담 창구,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전화 132. 이런 곳에 전화만 해도 30분 1시간 정도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조금 있으시다면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문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걸 완벽히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식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건 재산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먼저 나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 서류 뭉치로 남느냐, 손편지 한 장으로 남느냐는 지금 이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준비의 중심에는 딱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내가 남긴 것으로 인해 평생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상속도 어떤 유언도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일만 하다 72세에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장례식 후에도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작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큰아들에게 주고 싶다. 어려서부터 가족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온 아이니까. 둘째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막내는 아직 미숙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리고 당신 나보다 오래 살아줘서 고마워. 그 노트를 읽고 나서야 아내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큰아들도 둘째도 막내도. 그 글을 읽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집 한 채와 예금 몇백만 원. 하지만 남편은 그 작고 낡은 유산에 마음을 함께 남겼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자식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오해를 남기지 않는 것, 미움을 남기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을 분명하게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상속이고 그게 바로 부모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한평생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밥을 굶고 옷을 안 사 입어도 애들 것만은 챙겼고 내가 힘들어도 애들 일이라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남긴 말 한마디 부족함 때문에 그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산이라고 해봐야 별로 없어. 하지만요, 가족이 싸우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섭섭함이 많아서입니다. 그 섭섭함은 말 한마디면 사라지고 손편지 한 장이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그걸 안 남기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결국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 누구 거냐고 싸우지 말고 같이 모여서 따뜻한 국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너희끼리 연락 끊고 지내지 말고 서로의 아이들 이름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게 하는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한 장의 유언장, 한마디의 말, 한 번의 상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정리가 가장 따뜻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녀는 그걸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울컥하셨나요? 혹시라도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혹시라도 자녀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너희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야. 아버지로서 내가 준비해둔 마음이야. 그 한마디로 어쩌면 당신 가족은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걸 줄여서라도 애들 입에 먼저 넣었고 내가 힘들어도 괜찮은 척 엄마는 안 힘들다라고 말했죠. 그런데요, 정작 내가 떠난 후 그 아이들이 내 이름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내가 남긴 걸 두고 다투게 된다면 그게 과연 내가 원했던 마지막 일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없을 때에도 자식들이 서로 전화하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셨어라고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꺼내주는 그런 장면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하나가 유언장 한 장, 말 한마디 부족해서 산산이 깨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뭘 유언장을 써. 그냥 법대로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법대로 하는 그 순간부터 형제는 경쟁자가 되고 서로 사랑했던 기억보다 서운했던 감정만 남게 됩니다. 돈이 많아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해가 남아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그저 말 한마디 나는 너희가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 짧은 문장 하나만으로도 풀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인 문서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유서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가진 건 크지 않지만 그 안에는 평생 너희를 생각했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서로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 준비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당신의 자녀에게 혹은 부모님께 한번 전해보세요.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말은 못했지만 나는 너희가 싸우지 않길 바란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가족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절대 헐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지탱해 줄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이 됩니다.